이병기 주일대사가 많이 언론에 거론이 됐었습니다. 네. 사실은 윤병세 현 외교부 장관과 이병기 주일대사로 압축이 된 것 같다 이렇게까지 보도가 됐는데 결국은 이병기 주일대사가 낙점이 됐습니다. 네. 이병기 주일대사는 사실은 정치가 외교관 출신이지만 정치권에 좀 일찍 그렇습니다. 발을 들여놓은 분이죠. 예, 1981년에 제가 알기로는 정무장관 외교보좌관을 하면서 입문을 했고요. 예. 외무고시 8회임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권 시절에 안기부 2차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정원 내부 인사 발탁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또 2002년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네. 대선 후보일 때 총재 특보를 했고요. 예. 또 2007년 박근혜 대통령의 경선 캠프 시절부터 박 대통령을 지원한 네. 친박입니다.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자막이 잘못 나가고 있는데 안기부 1차장이 아니고 안기부 2차장 출신이죠. 네. 국내 정치를 담당했던.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제 공격받을 수 있는 소지가 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2007년부터 지원했던 친박 중에 친박. 그렇다면 지금 국가정보원에서 가장 큰 과제는 바로 정권으로부터 국가정보기관이 독립할 수 있느냐, 예.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또다시 정권의 어떤 예속기관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나오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있다. 예. 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네, 예. 비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비판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국정원 일단 내부 승진이나 마찬가지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쨌든 어떻게 됐던 간에 정치권도 좀 알고, 예. 네? 그리고 주일 대사를 해가지고 4강에 한반도 주변 4강 외교에 대해서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외교안보연구원 그쪽에서 잠깐 있었을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외교에 대해서 좀 알고, 국내 예. 정치, 좋게 얘기하면 국내 정치에 대해서 좀 알고, 이렇게 되니까 저는 그건 사실 이분은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야 이게 또 나한테 휘둘리면 어떡한다 그런 비판 나올까봐 그러면은 어디서 엉뚱하게 야당 인사를 끌어들일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국정원장에. 보거든요. 국정원장에. 그렇기 때문에 전 이 정도의 국정원장 인사면은 전 무난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기자로서는 조금 굉장히 좀 두렵습니다. 아, 왜냐면은 이 주일대사가 발탁이 됐기 때문에 후속 주일대사 인선을 또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대체로 예. 다들 국정원장은 다 맞췄을 겁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이병기 후보자는 제가 볼 때는 여의도 연구원에서 고문 시절에 제가 한번 만나 뵀는데, 그렇죠. 고문해 하셨죠. 그때 여의도 정책연구원이 당시에 이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도대체 한나라당의 문제가 뭐냐, 예.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절에 그것을 온몸으로 늘 보고하고 보면은 그 토론회에 늘 참석을 했더랬어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약간 그런 우려를 조금 이렇게 벗어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자기의 그 외교 안보 중에서 군 출신이 아닌 사람을 앉힐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최적의 인사 아니겠는가. 네. 그럴 때 온갖 대통령을 섭렵하면서 그리고 여의도 정책연구원 시절에 국민이 민심이 바라는 게 뭔가를 너무나 많이 정보적 생각하게 감각도 좀 들었기 갖췄기 때문에 때문에, 예. 현재 국정원장 개혁을 오히려 네. 이런 분이 잘할 수 있지 않나 기대를 한번 해보고 네. 싶습니다.